이현희 선생님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48세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진짜 성실하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남편 김민수 씨와는 작은 서점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현희 선생님의 유일한 취미가 등산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산에 가셨거든요. 2018년 10월 25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평일에 등산을 가시게 됐어요. 학교의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시고 목적지는 청원산이었어요. 원유계곡 코스로 가시기로 하셨는데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코스였죠. 오전 12시쯤 집에서 나서시면서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오늘도 청원산 갈게. 저녁 6시까지는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정말 평범한 인사였지요. 그때 누가 알았겠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 오후 2시쯤 김민수 씨한테 문자가 왔어요. 정상에서 도시락 먹고 있어요. 하트까지 붙여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녁 7시,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으니까 김민수 씨가 직접 청원산으로 차 몰고 가셨어요. 하지만 벌써 깜깜해진 거야. 밤 10시까지 기다리셨는데 결국 소식이 없어서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신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 아침에 청원산에 등산 갔는데 아직 안 돌아왔어요. 전화 목소리가 얼마나 떨렸는지. 다음날 새벽 6시부터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소방서, 산악구조대까지 총 30명이 넘게 나왔지요. 8시간 넘게 수색하다가 오후 2시 30분쯤 청원산 8부 능선, 사람들이 잘 안 가는 외진 곳에서 낙엽이 부자연스럽게 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낙엽을 걷어내는데 이현희 선생님이 거기 계셨어요.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시신 상태였습니다. 머리 뒤쪽에 둔기로 맞은 상처, 목에 졸린 흔적, 그리고 하의까지 벗겨져 있었거든요. 성폭행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에 청원산 등산객 살인 사건 전담 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청원산 사건 수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CCTV가 산 곳곳에 여러 대 있긴 한데 산 크기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였어요. 더군다나 사건 현장에는 CCTV가 아예 없었어요. 현장에서 나온 증거물들, DNA 검사도 다 해봤지만 범인 흔적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사건 발생 5일 후에 공개 수사로 전환했고 현상금 1,000만 원도 걸었지만 쓸만한 제보가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총 40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 허사였어요. 6개월이 지나도 용의자 하나 제대로 못 찾으니까 우리도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어요. 2019년 4월 DNA 재감정을 해보자고 한 거예요. 6개월 전보다 기술이 더 발전했거든요. 결과가 나왔어요. 이현희 선생님 등산화에서 타인의 땀이 검출된 거예요. 성인 남성 것이었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범인 흔적을 찾은 거지요. 바로 전국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봤어요. 컴퓨터 화면에 99.7% 일치가 떴을 때 정말 전율이 돋더라고요. 범인은 45세 박동현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놈이 그때 대전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박동현과 마주했을 때 그 순간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당신 DNA가 피해자 등산화끈에서 나왔습니다. 이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실수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놈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2018년 가을에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중고차 사업이 망해서 빚이 5천만 원 넘게 있었고 매일 술로 버텼다는 거예요. 그날도 새벽부터 술 마시다가 답답해서 무작정 버스 탔다는 거예요. 청원산에 도착해서 운동화 차림으로 올라갔는데 정상에서 이현희 선생님을 봤다는 거예요. 오후 2시쯤 하산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는 거예요. EKM을 뒤따라갔대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현희 선생님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셨는데 그놈이 화가 나서 손에 잡힌 돌덩이로 머리를 쳤다는 거예요. 기절만 시키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니까 당황해서 목을 더 눌렀다고 했어요. 그 다음 행동이 정말 치밀했어요. 시신을 더 깊은 곳으로 옮기고 낙엽으로 덮어 숨겼지요. 가방과 핸드폰도 가져가고 피해자와 다른 경로로 하산해서 CCTV에 일반 등산객처럼 찍혔어요. 3개월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사기죄로 잡혔는데 우리는 그때 얘가 살인범인 줄 몰랐거든요. 2019년 6월 25일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기징역, 장거리 추적,
치밀한 증거 인멸 등을 볼 때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유였어요. 청원산 사건 해결되고 1년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2019년 9월 12일 달월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창수, 김영희 부부가 새벽 등산을 하던 중 산중턱에서 여자 비명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는 중년 남자를 봤는데 손에 뭔가 들고 있었다고 해요. 30cm 정도 되는 얇은 막대에 흰 천이 둘둘 말려 있는 것 같았다고요. 달월산 8부 능선에서 쓰러져 있는 중년 여성을 발견했어요. 가까이 가보니 피를 엄청 많이 흘리고 의식이 없었어요. 바로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55세 한미경 씨였는데 현장에서 숨을 거둔 상태였거든요. 현장에서 유일한 증거가 있었어요. 시신 곁에 있던 담배 2개비. 장미라는 브랜드였는데 한 개비에는 한미경 씨 타액이, 다른 한 개비에는 신원 미상 남성 타액이 나왔어요. 사건은 미해결로 남았지요. 하지만 4년 후인 2023년 9월 갑자기 새 용의자가 나타났어요. 전주교도소에 있던 50대 조민호란 놈의 DNA가 달월산 담배와 일치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2010년부터 시행된 DNA법 덕분이었어요. 조민호를 조사해보니 8범 이상 상습범이었어요. 특수강도, 강간, 빈집털이까지. 담배 DNA가 일치하는 게 가장 강력한 증거였지만 조민호는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우리는 꼼꼼하게 재수사했어요. 사건 전날부터 이슬비가 내렸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는 바싹 말라 있었어요. 즉 피해자와 범인이 같은 자리에서 담배 피운 직후에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어요. 사건 발생 17일 후 발견된 배수로에 부러진 과도가 조민호 집에서 쓰던 거였고, 칼집으로 쓰인 종이가 조민호 딸 다이어리 속지와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딸 다이어리에서 12월 속지가 찢어져 나간 상태였거든요. 2024년 9월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징역 20년이 나왔어요. 2025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요. 30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극적으로 해결된 사건들은 흔하지 않거든요. 청원산 박동현 사건, 달월산 조민호 사건. 둘 다 DNA라는 과학적 증거가 해결의 열쇠였어요.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실히 보여준 거지요. 이런 기술과 제도가 없었다면 두 사건 모두 영원히 미해결로 남았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약 80만 건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김민수 씨는 지금도 서점 운영하고 계셔요. 아내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매일 아내 영정 앞에서 안부 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청원산 입구에는 이연희 선생님을 추모하는 작은 비석이 있어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뭘까요? 바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거예요. 박동현은 정말 치밀했지만 등산화끈에 묻은 한 방울 땀이 그를 잡아냈고, 조민호도 완벽하게 도주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장에 버린 담배 한 개비가 4년 후 운명을 결정지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안전이에요. 혼자 등산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가족한테 행선지를 알려야 해요. 아무리 범인을 잡고 처벌해도 잃어버린 생명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될 때 유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범죄는 절대 완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흔적이 남아요. 그 작은 흔적 하나가 진실 밝혀내는 열쇠가 되는 거지요. 이 두 사건이 현대 과학기술과 체계적인 수사가 결합될 때 완전 범죄로 보이는 사건도 반드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